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간 참 더디네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벌써 이렇게 됐나 놀랄 정도로 쏜살같이 휙휙 날아가는 시간이 있죠. 요즘 농촌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화를 신은 농부들의 발걸음도 호미를 든 손길도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다들 아시죠? 1년 중에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이맘때니까요. 농기계 사용하실 때 안전장비들 잘 착용하시고 작동법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농사일에는 요일이 따로 없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있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4월 24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도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해본 분들은 다 아시죠? 꽃 한 송이 있고 없고 그 차이를 느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차이의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 나의 작은 식물원으로 이어갈게요. 국내 1호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항상 식물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지내셔서 그런지 그 식물의 힘을 받아서 그런지 오늘 피부가 더 좋아 보여요. 제 힘이 좀 넘치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작은 화분 하나만 둬도 공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언제 그걸 제일 먼저 많이 느끼세요? 뭐 식물 새순 올라올 때 다 느끼기도 하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식물을 전달하고 그 식물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에너지 느껴질 때 식물이 가진 힘이 정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전달됐을 때 뭐랄까 그 상큼함을 느낄 수 있는 식물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특히 이렇게 예쁜 카페 같은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한번 키워볼까 말까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율마. 네. 오늘 율마 알려주신다고. 네, 맞아요.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이게 아무래도 꽃향기랑은 다르고 또 솔향기도 아닌데 이렇게 맡으면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향기가 나거든요. 약간 상쾌해지는 향, 그런 향이 나네요, 정말. 네. 이게 약간 레몬향 같기도 하고요. 네, 이 향이 레몬향 나는 거는 특히 더 상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꽃이 아닌 식물 자체에서 향이 나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봄이라서 나른하다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선영 아나운서 표현대로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이런 율마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마 이름이 되게 제가 초록창을 찾아보니까 복잡하던데 이름이 많더라고요. 네, 쿠프레서스, 마크로카르파, 골드크레스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냥 이제 율마라고 유통 단계에서는 가장 많이 부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율마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율마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작은 소나무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그 잎이 약간 측백나무 잎 그런 잎이기도 하고 어쨌든 색깔이 연두빛이라서 정말 봄에 가장 예쁜,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갈 때 제일 예쁜 색깔이 아닐까 싶어요.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네, 잎색이 노란색이면서 형태가 가까이서 보면 깃털처럼 생겨서 이름이 생겨졌다고 하고요. 그 가지에서 직립한 이렇게 가지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나와요. 건강할 때는 그 잎 끝이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한 상태일 때를 확인하려면 그런 바늘 모양인 잎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맑아지고 막 이런 향인데 그 내뿜는 피톤치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이나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 참 신기한 식물이면서 부유세균 수를 줄이는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숲에 갔을 때 그 약간 상큼하게 코로 들어오는 그 피톤치드 향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럼 율마를 잘 관리하면 실내에서도 피톤치드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잎을 만져보면 좀 제법 단단하기도 해서 좀
야실야실 여리여리한 식물보다는 키우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관리는 쉬운가요? 네, 잘 키우면 땅에서 심었을 때 12m까지 자라기도 해요. 12m요? 네네, 잘 키우면. 어머, 건물 높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자랐을 때 그만큼 거의 몇 년 키워야 돼요? 근데 뭐 화분에서도 생장 속도가 막 한 뼘 이상 되니까 그럼 좀 큰 편에 속하는데요. 물 잘 주고 해 좋은 데서 계속 생장을 도와주면 그렇게 클 수 있고요. 식물원이나 정원 이렇게 땅에 심었을 때 좀 더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윌마는 생긴 것처럼 잎이 바람을 잘 좋아하고 그다음에 햇빛이 많이 드는 양지를 좋아하는데요. 잎의 모양이 건강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햇빛이 적으면 잎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볼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윌마를 만약에 율마를 드리겠다 이러시면 채광이 안 좋은 편이면 저는 안 된다고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생각해보니까 그 율마 키울 때 중요한 게 햇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햇빛을 잘 받아서 그런 예쁜 연두빛 녹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햇빛이 좀 덜 드는 그런 데 있어도 되는 식물들은 좀 진초록 색깔을 가진 맞아요.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진초록색은 햇빛이 많지 않아도 잘 크고요. 연한 연두빛, 노란빛이 강한 뭐 또 무늬종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머 발견했어. 네. 식물의 모습을 통해서 식물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유추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재밌네요. 네네. 그렇군요. 율마가 그럼 햇빛을 좋아한다면 물은 어때요? 물도 좋아하나요? 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분의 겉측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살짝만 말라도 물을 흘러내려서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흙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여름철,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자주 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물이 자주 들어가는 걸 고려해서 배수가 잘 되는 보습력이 있는 토양에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면은 우리가 아침 먹고 나서 바로 율마한테도 밥 주다듯이 맞아요. 물을 줘야 네. 되겠네요. 네, 물 많이 줘야 되는구나. 네, 근데 계절마다 물 관리가 조금 또 달라요. 가을로 접어들면 이제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고 해가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는 물을 좀 천천히 줘야 합니다. 왜냐면 물이 잘 안 마를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온도 주의하셔서 거실에서 햇빛을 받도록 하고요. 중부지방에서는 그 베란다가 너무 추울 경우에 월동이 안 되고 저쪽 남부지방에서나 외부에서 심겨져 있는 겨울을 나는 식물을 잠깐 받긴 했지만 영하로 떨어지면 사실 견디기는 좀 어렵고요. 겨울철 실내 온도 5도 이상에서 난방으로 공중 습도가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환풍도 자주 시켜줘야 되겠네요. 네, 침엽수기 때문에 바람하고 공중 습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율마 키워본 분들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끝잎이 좀 말라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도 잘 준다고 줬는데 이거 생각보다 예쁘게 잘 키우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잎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제 식물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율마한테서는 잠깐 물때를 놓치면 확 말라버려요. 아이고. 그래서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피하시려면 한겨울 제외하고는 베란다 정원 바깥 거리대에서 자연바람과 직광을 받으면서 물이 잘 마르게 해주는 상태에서 물을 자주 주시면 잎이 단단하고 짱짱하게 올라와서 잘 자라요. 그렇군요. 네. 일단 무조건 햇빛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라는 속도도 잘 자라겠네요. 물 좋아하고 햇빛 좋아하는 건 밥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에 화분에서도 한 뼘 이상 크기도 하니까 잘 자라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잘 자라다 보면 새 옷을 사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네, 키가 크고 살이 찌면 새 옷을 사야죠. 분갈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쯤 되면은 분갈이를 해줘야겠다라고 싶은 순간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너무 예전보다 빨리 마를 때, 두 번째는 뭐 새순을 내지 않을 때, 세 번째는 물을 줬는데 물이 그냥 화분을 스쳐서 그냥 지나갈 때, 그럼 뿌리가 가득 차고 흙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 2년에 한 번은 꼭 화분을 바꿔줘야 돼요. 1.5배의 크기로. 그렇군요. 네네. 약간 귀찮은
근데 이제 식물이 물을 줄 때마다 흙이 바깥쪽으로 흘러 내려가니까 흙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식물 뿌리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물을 줄 때마다 흙이 빠져나가면 어느 순간 그 부분이 뿌리로 가득 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흙을 바꿔줘야 돼요. 아. 집이 딱 한정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집 평수를 늘려줬어요. 네. 흙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넣으세요? 네, 지평수는 올려줄 때 1.5배 정도 크기로만 늘려주셔야 되고요. 너무 크게 가면 갑자기 물이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율마한테 좋은 흙은요. 상토를 7 정도 넣어주시고 씻은 마사토, 씻은 돌 같은 것들을 3으로 섞어서 심어주면 잔뿌리가 아주 촘촘하게 내리고 물도 잘 마시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율마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수형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새처럼 이렇게 쑥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 외목대로 된 율마가 원래부터 그렇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그 조화 같기도 하고 인형같이 생겼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나무야 하실 건데요. 율마가 처음에 나올 때는 잎이 적고 줄기가 여러 갈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가지치기와 더불어서 율마 같은 경우에는 끝에 순을 이렇게 따는 걸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순따기는 두꺼운 줄기 자르는 거 아니고요. 어린 새순 있잖아요. 아까 연두빛, 노란빛 나는 어린 새순만 손으로 똑똑 따주시면 굉장히 거기에 새로운 잎이 촘촘하게 다시 올라옵니다. 가위 안 쓰고 손으로 따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가위로 따도 괜찮긴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가위로 자르니까 새순이 탄다는 의견도 있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으로 이렇게 손따기를 해서 수형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둥근 모양으로 수형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네, 머릿속에 이렇게 둥근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그 하얀 잎이 중간에 있는 율마도 있던데 이거는 율마인가요? 아니면 품종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식물마다 약간 잎의 색깔이 변종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무늬율마 뭐 이렇게 무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온 게 흰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무늬율마들이 있더라고요. 새 오. 품종이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깃털같이 흰색의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인 수형이 일단 기존 율마하고는 좀 다르고요. 얼핏 보기에는 아델라 율마하고는 비슷한데 잎이 촘촘하지 않고 약간 좀 듬성듬성해요. 듬성듬성하게 자라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율마에 비해서는 속의 갈변 현상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품종이어서 관리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분갈이 하시거나 할 때 뿌리가 몸살 않지 않게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관리 방법은 율마랑 무늬율마랑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현재 막 정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가능한 뿌리 안 건드리면서 일반 율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무늬종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향기로운 식물 율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려야죠. 네, 오늘도 율마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어디에 사시는지 지역도 꼭 함께 적어주시면 한 분 정해서 율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또 직접 골라서 예쁘게 보내주시죠. 네. 저희 이 코너를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질문도 보내주셨는데요. 5084님께서 작년에 아이가 학교에서 수국 화분을 들고 왔는데 꽃이 예쁘게 피었었고 꽃이 진 다음에 꽃대 달라줬는데 웬걸 새잎은 올라오는데 올해는 이제 꽃이 열릴 생각도 안 한다고 하세요. 죽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선 화분이라는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수국은 화분에서 컸을 경우에 꼭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셔야 영향을 받아서 꽃을 낼 수가 있고요. 물도 영양도 좋아하는 꽃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흙의 성격에 따라서 꽃 색깔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꽃이 진 다음에 꽃대 잘라주신 거 너무 잘하셨는데 꽃의 상황, 수국의 품종에 따라서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그 가지치기, 즉 꽃대를 잘라줄 때 장꽃이 남아있을 때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꽃대가 같이 잘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 지금 안 잡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예 꽃대가 잘려버려서. 네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흙을 좀 다시 분갈이 해주시면 좋을 것 분갈이를 같아요.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꽃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해주시면 내년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세요. 예, 0990님이 다육이를 몇 달 전에 사셨대요. 이제 추울 때 거실에 뒀다가 날이 따뜻해서 베란다에 내놨는데
물 주려고 나가봤더니 참깨보다 작은 회색빛 벌레들이 통통 튀어오르면서 다육이 화분을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영상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다육인데 흙의 상태가 모래가 좀 덜 섞인 흙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다육이는 물을 많이 먹지 않고 본인의 몸체에다 물을 저장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흙이 좀 과습이 된 것 같고요. 이 벌레는 톡톡이라고도 부르고 빗살 방아벌레라고도 부르는데요. 요거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실 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색하셔서 뭐 뿌리파리라던가 이런 흙 속에 생긴 벌레를 죽이는 약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벌레는 네. 네, 같이 키우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네, 0990님. 요거는 약을 쳐도 다육이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조금 힘들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요걸 먼저 죽이는 게 먼저고요. 지금 추울 때 거실에 뒀다가 얼마 전에 날이 따뜻해서 내놨다는 걸 보니까 겨울에 아마 과습으로 물이 덜 말랐을 거예요. 해가 적어지니까. 해가 좋은 곳에다 놔주세요. 네. 4698님께서 재작년에 산 해피트리가 최근에 이제 토분에 집도 옮겨주고 했는데 잎이 누렇게 말라서 떨어졌대요. 이거 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영양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잎이 변색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분갈이 몸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분갈이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완전히 봄이 아닌 경우에 겨울에 혹시 분갈이 하셨으면 분갈이 몸살인 것 같고요. 현재 노란색 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다시 뿌리를 내리면서 괜찮아질 거니까 잎이 변색된다고 막 약을 쓰거나 하시지 마시고 떨어지는 잎들을 얼른 떨어뜨려 주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살이 다 나을 때까지 조금 네, 기다려주시면 네. 강한 식물이니까 살아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해피트리 절대 버리지 마시고 좀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율마 기르는 방법도 알아보고 오늘 굉장히 숨가쁘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함께 해결해 드렸습니다. 선물까지 준비해 주시고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작은 식물원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농촌생활. 슬기로운 농촌생활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금은보화 가득한 박씨보다 더 반가운 소식을 몰고 오는 제비 같은 여인. 재미 이렇게 네.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녀 귀농인의 딸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비 같은 여자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쌘 제비. 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이것은 몸에서 나는 소리요. 날갯짓이요, 날갯짓.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조금 그래도 예년 기온으로 좀 내려오긴 한 것 같은데 한 주 내내 정말 여름 같았죠? 맞아요. 완전 약간 추울 줄 알고 입고 나갔던 옷을 어떡하지? 집에 가서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더운 그런 날씨들이었습니다. 한여름도 있었고 한겨울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뭐 농촌에서는 한참 지금 바쁠 때죠. 이렇게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면 이거 어떻게 이거 농작물 피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먼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맞아요. 날씨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구가 진짜 감기 걸렸다가 열이 펄펄 끓다가 또 추워졌다가 네. 몸이 식었다가 하는 그런 정말 느낌을 받게 되네요. 맞아요. 그 예전에 겨울에 갑자기 따뜻해졌을 때 좀 개나리가 이르게 꽃망울을 터뜨렸다가 갑자기 다시 원래 겨울이었으니까 네. 겨울 날씨가 돼서 얼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맞아요. 겨울에는 갑자기 더워졌다가 또 지금 봄 되는데 갑자기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참 날씨가 난리도 아닙니다. 맞아요. 네. 한참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지구 한쪽에서는 뭐 이제
불 나고 했는데 한쪽은 눈 오고 막 이런 기후도 있었고요. 맞아요. 지난 아, 몇 년간 그랬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구의 환경과 날씨,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난 목요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네. 올해 지구의 날 주제가 지구를 되살리자였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말 한 20, 30년 후만 해도 얼마나 대기가 더 나빠질까. 더 심하게 이렇게 변덕 부리겠죠. 그렇죠. 정말. 예. 그때는 한창 저희 아이가 20, 30대일 텐데 네. 그 아이가 그 아이가 한참 활동할 때 그렇다면 맞아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엔 배달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음식 포장할 때도 그렇고 일회용 사용품을 줄이기 위한 운동들을 하는데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기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조금 불편하면 그만큼 지구에겐 약이 된다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실천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좀, 맞아요. 예, 냄비 들고 이렇게 가까운 데는 아니면 이제 용기를 들고 가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용기를 들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용기. 내서 라임이 좋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편의점 갔을 때 물건들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사잖아요. 비닐봉지 뭐 계산 뭐 50원 뭐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비닐 안 주셔도 돼요. 그러고 뭐 커피 같은 것도 제가 들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캐리어에 담아 주시잖아요. 네. 그거 필요 없어요. 저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텀블러 잘 들고 다니고요. 일단 화장지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손수건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손수건 쓰는 것도 이 티슈 하나 뽑아서 손 닦을 때 쓰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아까우니까 나무를 또 해치는 일이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무심코 막 썼던 물티슈 생각이 나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그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도 건강해지고 또 그게 우리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네. 네, 아마 농업 현장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으로 이어가고 계실 텐데요. 슬기롭고 현명하게 농촌을 지키는 분들의 사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애청자 김옥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호미를 잡은 지도 어느새 30여 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얘기를 꺼내려면 아픈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요. 건강하시던 친정아버지가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들 모두 경황이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는 갓 취직한 막내 동생과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같이 농사를 지으시던 노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밭은요 어쩐지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계시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옥주야, 그냥 농사 짓겠다는 사람 있으마 미련 없이 그러시라 그래라. 네 호미도 한번 안 잡아봤잖아. 아니에요, 엄마. 네, 할 수 있어요. 야, 네 호미 잡을 줄 아나 요래 어? 농사 그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옆에서 보는 거하고 진짜 하는 건 천지 차이다 이가.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어? 아유, 일단 엄마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엄마는 그냥 아무 걱정 말고 막둥이만 잘 챙기세요. 에휴. 여기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유 참.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엄마 말씀대로 호미 한 번 안 잡아본 제게 농사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실패하는 게 일이었죠. 고추잎 뒷면에 진딧물 약을 쳐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위에서만 약을 주질 않나 잎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참 그때 알았습니다. 감자는 계속 북주기를 해야 둥그스름하고 색도 잘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뒀으니 각양각색의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거름을 제때 못 준 마늘도 첫 해는 그냥 아우 좋은 경험이었네 이렇게 간직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께 갔더니요. 아이고 옥주야 아유
농사가 원래 그런 거야. 아, 그래. 학교로 치면 너 지금 농사 1학년인 거야.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씩, 응? 그래,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서 하자. 응?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농사 1학년이었네요. 그래도 배우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시던 이웃 아주머니 아저씨의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렇게 배워서 시작한 호미질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정도가 됐으니 세월 참 많이 흘렀죠. 날씨가 안 도와줄 땐 속상한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옆집 앞집과도 넉넉히 나눠 먹고 서울에 있는 동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 손으로 기른 것을 반찬까지 만들어 든든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애청자 김옥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참 이 표현이 좋네요. 마음도 편해지고. 농사 1학년. 농사 1학년. 아, 농사 1학년. 네, 1학년은 사실 뭘 해도 다 용서가 되죠. 이제 막 새롭게 예. 농사학교에 입학해서 뭐 약을 쳐도 이게 앞면에 치든 뒷면에 치든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네. 농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 이제 많이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다음에 갔는데도 아이고 옥주는 제적을 당했는갑네. 오늘도 1학년. 오늘도 1학년. 네. 언제 2학년 갔는데. 저는 1학년 1년짜리밖에 안 다니거든요. 아, 진짜 용기가 재밌네요. 대단합니다, 진짜로. 네, 정말. 이 농사일이 아무리 옆에서 보고 자랐어도 직접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저희 미나리 할 때 옆에 민들레나 이렇게 그 서양 풀들이 많이 자라요. 정말 엄마 아버지가 저 풀은 진짜 참 그래 건강해가지고 뽑고 나면 다시 또 자라고 다시 또 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뭘 또 뽑고 나면 다시 자라. 그래 다음에 갔더니 뽑고 나는데 뽑는 순간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정말 일이 진짜 많구나. 그럼요. 네, 농사짓는 분들 존경하게 됐어요, 진짜. 맞아요. 미나리를 수확해서 수확한 결과물만 보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그 맞아요. 중간에 잡초 뽑고 티 안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대추나무 대추 딸 때 네. 가면 그게 뭐라고 정말 단순 노동이잖아요. 하루 한 반나절 땄는데 어깨를 못 쓰겠더라고요. 팔이 안 올라가요, 진짜. 진짜. 근데 우리 엄마는 내일 아버지랑 며칠씩 놀러 하고. 가고 마실 가시고. 또 가고 마실 가시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농사가 이제 배워서 하는 이런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옥주님은 밭에서 흙을 만질 때마다 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 또 뭐 이제 서울로 가신 어머님 생각, 부모님 생각 참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은 또 농업인 교육도 많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예전과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1학년. 하지만 또 옆에서 또 이제 30년 가까이 호미 잡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에게 많이 배우셔서 앞으로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밭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옥주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미 씨 어떤 분의 사연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애청자 이건원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흙을 밟은 애기 농사꾼입니다. 감자를 심어야지 하는 생각만 있었지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유, 그저 마음이 급했죠. 남들보다 먼저 수확하고 싶은 마음에 눈 녹고 얼음 녹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씨감자를 구해서 톡톡 잘라서 아유 얼른 자라거라 얼른 자라 하면서 심었습니다. 일찍 심었으니 그만큼 빨리 싹이 나겠지 하고 하루에 2번씩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얘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기온이 영상 12도를 넘어서던 그날 드디어 뿅 싹이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꿈쩍도 안 하던 땅에서 이 아기 같은 싹이 뿅 올라오다니요. 그 감동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요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초보 아기 농부는 땅을 원망하고 애꿎은 감자만 탓했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다 때가 되어야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감자 싹을 요리조리 보고 있자니 아유 여보시오 농부 아저씨
서두르는 당신 마음 알지만 나 일찍 올라왔다가 나 얼어 죽을 뻔했잖아. 아유 나 얼어 죽기 십상이에요. 그죠? 예. 내년에는요 제발 때 좀 맞춰서 때 좀 맞추세요. 이렇게 감자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세상 만사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감자 싹을 보면서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애청자 이건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도 또 1학년이 있으셨네요. 여긴 지금 유치부. 유치부신가요? 예, 입학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러네. 애기 농사꾼이시니까. 네. 그렇군요. 되게 어쩜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애기 농사꾼입니다. 초초초초초초 아기 농부는 강원도 강릉에 계시니까 감자 농사 짓기 좋은 땅이고 좋은 토양이고 기후일 거예요. 맞아요. 또 주변에 감자 농사 짓는 분들 많으시니까 맞아요. 주변에 조금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어느 때 심는지 살짝 곁눈질만 했어도 때를 또 한번 잘 맞추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약간 의욕이 더 앞서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 땅에 내가 이제 농부로 시작한다. 근데 사람들이 건원이는 정말 안 가르쳐주는 너무 잘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는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하지만 정말 농사도 저도 이제 건원님의 사연처럼 이게 그냥 씨 뿌리고 뭐 물 준다고 해서 다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요즘은 또 우리 기후가 어떤지 뭐 예를 들면 뭐 토양도 공부를 하고 비료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하려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기후인데 워낙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맞춰서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차가울 때 뜨거울 때 따뜻할 때 이게 다 다르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보고 공부 선배님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보고 하셨으면 이제 느끼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감자 싹이 얘기를 해줍니다. 때 좀 지키시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는 건원님 대단하신 게 네. 저라면 한번 파봤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나오지? 한번 내가 팠을 잘 것 묻었나? 같은데. 감자가 깜짝 놀랐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그 농사하면서 가장 필요한 그 인내라는 것을 미리 좀 체험해 보신 것 같아서 맞아요.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더 경험을 쌓으시면 다음에 이제 초보 아기 농부가 아니라 네. 이제는 좀 뭐랄까 한 초등학교 3학년 농사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맞아요. 중급생으로서 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게 싹이 잘 났네요. 원래는 이렇게 막 파헤치다 보면 이렇게 좀 실수도 하고 하는데 잘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초보 농부의 초심이 꺾이지 않도록 좀 가을에 감자가 주렁주렁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건원님께는 저희가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정미 씨가 네. 좀 추천해 주실 책이 있다고요. 오늘 이건원님 사연도 그렇고 앞서 읽어드렸던 김옥주님 사연에도 감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 맛있는 어린이 인문학 시리즈 중에서 감자라는 책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책을 조금 소개시켜드릴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쌍드린 뒤마 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감자에 농약과 화학약품을 뿌릴수록 땅의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해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감자의 종류가 5,000종이 넘고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전파된 작물임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오늘날 감자가 우리에게 사랑받는 작물이 되기까지 감자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5,000종이 넘는데 한국에는 60여 종이 있다고 해요. 어디서나 키울 수 있는 신기한 작물인데 사막이든 습지든 더운 곳이든 추운 곳이든 들판이든 산이든 가리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감자. 감자를 수확하려면 일단 감자를 심어야 되잖아요. 봄에 씨감자를 땅속에 심고 지금 우리 건원 씨가 하셨던 것처럼 물을 주고 한 초록색 싹이 땅 위로 올라와서 햇빛을 향해 자라면 50일 정도 지나야 줄기에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보는 이 책에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건원님도 요 감자 책을 읽으시면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제 거래 트신 거 아니에요, 감자 씨랑.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요 페이지에 나온 게 여기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미 씨, 근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되죠. 예, 슬기로운 농촌 생활
다시 언젠가 또 만나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또 당분간 안녕 마지막 순서를 오늘 진행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동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손편지 되게 많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그 정성과 품에 또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사랑을 전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너무 행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 씨의 그 맛깔나는 사연 소개를 못 듣게 되는 건 조금 아쉬워요. 아이고, 다른 아이고. 코너로 또 예쁘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정미 씨.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